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승부를 떠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섹터는 큰 의미가 없고 저로서는 오히려 그런 단타 성향들은 수급과 추세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더라. 예. 그래서 먹을 게 있다면 오히려 반도체 또는 AI가 아니고 차라리 화학, 자동차, 철강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추세와 흐름, 수급,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먼저 삼성전자를 좀 여쭙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바닥 대비는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예요. 네.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사실은 1월 바닥 대비는 거의 한 20% 정도까지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20%를 급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저는 이제 수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을 저는 한 10% 내외를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따라서 본인이 산 가격을 생각할 게 아니라 연초 대비 20% 정도 급등했다면 저는 한 10 또는 15, 20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가 그만큼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면서 밑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삼성전자가 정말 나중에라도 정말 기존의 전고점인 96,000원대 다시 올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팔고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가 좋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취득한 그런 종목에 오히려 차라리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이테크 솔루션 요 종목이 이제 그 예전에 삼성전자 정밀기기팀의 기계설비 취득해서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이테크 솔루션을 삼성전자가 한 1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차라리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YIK 얘도 한 거의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SNS텍, DNF,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을 훨씬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이 회사가 오히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고 수급도 좋고 추세도 좋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자를 이번 기회에 한번 팔고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종목들도 반토막 이상 난 게 있거든요. 네. 요 종목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성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자에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에도 한 번 정도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96,000원 정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 96,000원을 가려면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최근에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주식이 가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줘야 돼요. 그러면 정말 풍부한 유동성, 예탁금부터 벌써 엄청나게 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만 못하다. 오히려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돈이 필요해서 돈도 빌리고 하는 걸 보면서 물론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96,000원을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제 등치가 커서 네 맞습니다. 그만큼의 또 자금 유동성이 시장에 필요한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려면 정말 색다른 뭔가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번에 뭐 챗 GPT 같은 것을 삼성이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 구글과 MS를 넘는 이런 게 있다면 차라리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기존의 반도체 또 어찌 보면은 뭐 로봇 또는 최근에 이제 네이버랑 뭐 협업하는 클라우드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주가가 아주 포텐을 터트리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제 더 붙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보통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분들은 좀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한 3년 정도 모아가면 그 2배는 될 수 있을 거다. 대표님 그럼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2년 전에 삼성전자 가격이 96,000원이에요. 2년 전 딱 지금이네 그죠? 지금 이제 2년 동안 삼성전자 96,000원부터 모았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 지금 6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냥 막연히 그냥 사서 모아서 2년 갖고 있어라 5년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죠 대표님.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만약에 지금부터 계속 모아서 3년이 있었을 때 10만 원 갈지 다시 4만 원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물론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면은 또 좋은 회사이면은 동의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건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이것도 보니까 어느덧 그래도 네이버 중심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도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50% 이상 마이너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사실 과거에 너무 이제 오버슈팅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어떤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사업 여건이 결코 또 좋지 않다.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오히려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네이버는 그래도 나중에 상당히 좀 미래 가치가 좀 좋아 보인다.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국내 최대 검색 엔진 네이버 챗 GPT 촉발한 초고대 AI 전쟁에 참전했다. 예. 오히려 네이버가 이런 부분 또는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협업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했을 때 오히려 네이버도 주가가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단계에서 20만 원이 싸냐 비싸냐 여부는 약간 좀 저로서는 선택하기는 좀 어렵다. 예, 결코 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만 원도 안 싸요. 이제 대표님은 예전에 이제 이를테면 40만 원, 50만 원.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를 예전에는 7만 원, 8만 원에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또 20만 원이 싸다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예측하기 좀 어렵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4만 원에서 9만 6천 원 갔는데 지금의 6만 원이 싸냐 비싸냐라고 한다면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네이버나 삼성이나 그때그때의 추세에 따라서 잘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오히려 박스권에서 밑에서 사고 오히려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막연히 오랫동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잘 맞지 않는다. 오히려 나중에 어찌 보면 사업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성장성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지난번 카카오처럼 오히려 또 이상한 데서 문제가 터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보면 그렇게 20만 원이 결코 또 만만한 가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님. 그럼 삼성전자가 네. 4만 원에서 9만 원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6만 원이라고 하면 네. 한 5만 원 이렇게 내려면은 조금 또 싸다고 볼 수 있을까? 어느 정도가 싸다고 이렇게 느끼시나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펄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싸다 비싸다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이 또 삼성전자의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느냐 실적이 어떻게 좀 퀀텀이나 포텐이 터지느냐 그런 가운데 수급과 이를테면 추세가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가 그나마 좋은 것은 최근 한 1, 2개월 동안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이제 약간 고점 찍고 약간 좀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5만 원이라고 하는 게 싸다 비싸다를 사실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최근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강남에 33평 아파트가 40억 찍었다가 30억이 왔는데 이게 싸냐 비싸냐. 저는 여전히 좀 거품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주식은 또 글쎄요. 이게 싸다 비싸다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좀 판단을 못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약간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명확한 기준 중소형주에서 이게 보이시니까 굳이 삼성전자로 갈 필요가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대표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사실 최근에 많이 떴는데 어떤 전제가 다시 잘못돼가지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을 거다. 삼성이 투자하는 로봇 이런 것들은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뜨는 거잖아요. 반도체 또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S23 핸드폰이 잘 안 팔리더라도 문제 생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6만 원을 깨지고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그래도 네이버는 미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됐는데 카카오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뭐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성장성 또는 어찌 보면 약간의 좀 공신력을 준다면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공신력을 주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신력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검색 엔진을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점이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아까 뭐 챗 GPT 같은 이런 부분들도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네이버가 좀 더 강점을 가질 것 같다. 또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시스템도 상당히 성장률이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삼성전자랑 협업을 해서 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카카오는 지난번 이제 화재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평판이나 신뢰도가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간 부분을
또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 어떤 분들은 CEO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요. 약간 좀 모럴 해저드, 좀 약간 아쉽다.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도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정말 자회사를 엄청나게 많이 상장을 하면서 수익은 안 좋은데 오히려 상장하고 엑시트를 오히려 대주주들, 임원들이 해먹고 오히려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이런 것들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반도체 플랫폼 이렇게 뒀을 때 이 섹터에 대해서는 네. 최우선 그런 섹터 관심 섹터는 아니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섹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만약에 장기 투자의 성향이었다면 섹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오히려 단타 성향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승부를 떠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섹터는 큰 의미가 없고 저로서는 오히려 그런 단타 성향들은 수급과 추세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더라. 예. 그래서 먹을 게 있다면 오히려 반도체 또는 AI가 아니고 차라리 화학, 자동차, 철강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추세와 흐름, 수급,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예.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사는 종목들 또는 연속으로 사는 종목들, 예. 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숨겨서 사는 종목들, 그런 종목 중에 중소형 개별주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설레면서 그런 종목들을 분석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추후에 잘 가는 경향이 많았다. 네. 그러면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실 때 그 YM텍이나 원익, PN, 수소 이런 게 네. 아까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보다는 네.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네. 솔브레인이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말고 그쪽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네. 삼성전자보다는 아까 삼성전자가 지분을 취득한 중소형 개별주가 네. 나중에 이제 기대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줄 거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차 전지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네.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를테면 충전소나 충전기 또는 수소차 관련주가 조금 더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 또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